31일 날 2개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오후에는 교육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는 힘들 것 같아 벌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1일 날 10시가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올해 2018년 8월로 연기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연한 수순 같고요. 왜냐하면 이 정부, 이 정권의 속성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국민의 지지도에서 균열이 생긴다면 정책을 추진을 못하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박근혜하고 이명박은 그거하고 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정부의 속성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국가교육회의라는 쪽이 있는데 거기서 하청을 준 게 뭐냐면 국가공론화위원회로 공을 던졌어요. 그럼 국가공론화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원전 추진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막 추첨으로 그 다음에 모든 계층에 대해서 표본 집단을 선발을 한 거야. 교육 집단 중에 제일 영향력이 큰 게 강남과 목동의 엄마들입니다.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공론화위원회 참석해달라는 전화 한 통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프리미엄관 가서 똑같은 질문 드렸는데 한 번도 못 받으셨더라고요. 그럼 누가 되는 거죠? 학부모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강남이나 목동은 너무 편향적이니까 제외하고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공론화위원회 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격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격이 또 어떤 식으로 정해지냐면 틀림없이 연사가 나와서 저처럼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수능이 절대평가가 됐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 내신이 절대평가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교육 추진을 하겠다는 대한 장점과 단점, 모든 것들을 다 토론할 겁니다. 그 모형이 몇 개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모델이 100개가 넘어요. 그럼 이 100개가 넘는 모형을 4개월 동안에 다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가능할까라고 저는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정해져 있고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머님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 목동이나 그 다음에 강남의 어머님들은 제일 선호하는 유형이 뭐냐면 수능 쪽으로 가는 쪽이에요. 수능 쪽으로 가는. 저는 그건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되더라고요. 수능은 절대적으로 경제력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비례합니다. 수능은 문제은행식이거든요. 수능은 논술이 아니에요. 제일 깊은 형태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것은 논술입니다. 논술 전형이고요. 그 다음 제일 낮은 게 뭐냐면 면접 형태예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수능입니다. 이 수능은 비교적 단순해요. 논술에 비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과 수학에서 28분부터 30분까지 수학 문제를 누가 맞추느냐에 따라서 서울대 의대를 가고 못 가고 결정이 됩니다. 과학 영역에서 누가 만점을 맞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물투, 화투는 서울의대 가기 위한 애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가 물원, 화원을 선택할 것이며 누가 물투, 화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서울의대를 가고 연대의대를 가고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학생을 열심히 해요. 근데 거기다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학원에 가든지 개인 교수 붙이는 방법.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비싸다. 비싸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식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식으로. 프랑스식의 대학 입시가 정확하게 보면 4%만 대학 입시가 있어요. 4%만 입시가 있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대학에 무시형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딱 좁혀서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6개 대학에 대한 입시만 살아남을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 다음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유니스트, 시스트. 그 다음에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까지 갈 겁니다. 그럼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면 넓게 따져보면 18,000명에서 2만 명까지 가요. 근데 수업 인구가 40만 명. 그래봤자 5%예요. 우리나라도 프랑스식으로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머님들 중에서 중경외시 지금 막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중경예시 별로 입시라고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이제 입시는 뭐냐면 중경예시 밑에 대학과 그 다음에 한양대까지 딱 끊어지는 6개 대학까지 거기만 입시로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뭐 하늘고 포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학교가 사실 중요하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내가 현재 수준이 상위권에 있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 학교를 가면 수시를 내가 잘 볼 수가 있고, 이 학교로 가면 학생부를 잘 해줄 수가 있고, 이 학교로 가면 다른 쪽의 활동을 잘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실력이 없으면 어느 학교나 똑같습니다. 어머님도 그거 너무 잘 느끼시잖아요. 지금 자제분이 혹시 고등학교 다니는 자제분들, 강서에 갔더니, 양천에 갔더니, 신목에 갔더니 내가 20% 못 드니까, 80등 안에 못 드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80등 안에 못 드니까, 100등 안에 못 드니까 학생부가 개판으로 나고. 일반고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일반고에서는 그래서 어느 대학이 유리하냐면 제일 유리한 대학은 연세대학. 굉장히 기쁘시죠? 그 좋은 연세대학이 일반고에 유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대는 굉장히 일반고 편향적이에요.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고대하고 조금 틀린데요. 어머님들 이런 얘기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십니다. 어떤 얘기를 듣게 되시냐면 서울대를 학종으로 통과를 했는데, 합격을 했는데 어이없게 같이 내는 대학 연대 고대를 같이 낼 거잖아요. 연고대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예외 없이 어떤 거냐면 명덕예고나 하나고나 대원예고에서 내신 등급이 3에서 4예요. 내신 등급이 3에서 4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실제 갑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요. 대원예고에서 가고 하나고에서 갑니다. 근데 연고대는 떨어져요. 연대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학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고 가는 게 연대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신목고 가는 게 유리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선택이. 근데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못 올라가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구름 위에서 이렇게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근데 극적인 케이스를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망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혼란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정부에서 정치 바람을 타서 면피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용어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수시와 정시를 통합 실시하겠다. 이게 왜 통합 실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 정시를 지금 수시와 분리를 시키는 상태에서 이제 많이 가자면 9월부터 12월까지는 수시고 12월 초부터 중순부터 해서 나오는 게 1월 말까지, 2월 말까지 나오는 게 정시거든요.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선발 시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능을 지금부터 좀 당겨야 돼요. 그 수능이 지금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걸 11월 첫째 주로 옮기게 되고요. 그 다음 발표 합격자, 수능 성적도 좀 당기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서 전형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또 바뀌냐면, 지금은 수시 6회, 정시 3회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축소를 시키게 됩니다. 6회 정도로. 학생들에게는 조금 선발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왜 이 안을 지금 계속 염두에 두고 있냐면, 정시가 수능이 좀 좋은 객관적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샷했거든요. 내가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11월 셋째 주 목요일 아침에 하필이면 배탈이라는 거야. 와, 3년 동안 공부한 게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딴 거 안 보고, 학점도 안 보고, 논술도 안 보고 그냥 수능 이거 하나만 보고 찾아왔는데, 내가 그날 하필이면 아침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목욕탕을 가다가 넘어졌다든지, 그럼 어떻게 하죠? 누구처럼 옆에 있는 할머니를 구하다가 내가 수능 시기를 놓쳤어. 고사장이 입장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두 번 칠까? 봄에 한 번 치고, 가을에 한 번 치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변별력이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막 그 문제가 유출되고 막 이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좀 골치 아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정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를 같이 통합해 섞어버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이 별로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교육부 관료들이 대부분 남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교육부 정책 막 이런 어려운 게 막 나옵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 집에 아빠를 보면 그냥 우리나라 교육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가 눈에 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아빠들이 보통 지금 많이 오셨는데 이러면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그렇지만 애를 열심히 CNC 학원 보냈어요. 열심히 CNC 또 독하게 시키잖아요. 막 열심히 보냈는데 얘가 어이없이 90점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89점이 나와서 B가 나왔어. 그러면 엄마들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를 개인 과외를 하나 더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강사를 쪼아서 아니면 반을 바꾸든지 해서 얘를 좀 더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원을 때리쳐. 야, 그 CNC 왜 보내는 거야 도대체. 아니면 100점 만들어준다 큰 소리 치더니 89점이 막 때려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애들이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으시죠? 애들은 전혀 아쉬워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앞으로 4년, 5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4, 5년 후에 서울대 가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근데 아빠는 지금이 중요해.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열받아서 가면 뭐냐면, 아빠들은 사자들이 양육 방법이 절벽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엄마들은 떨어뜨리지를 못해요. 절대. 품에 안고 가는 거죠. 아빠는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안 되면 말고요. 이게 부성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어떻게 되냐면, 부성리는 매우 엄격한 스파르타식이라고 해요. 어머님들은 거기에 자비심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애들을, 모든 애들을 다 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없애버리겠다. 학종이 막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뻑 하는 게 정시학대하라고 교육부 차관이 국외대학에 전화를 다 한 거예요. 막 전화를 해서 갑자기 정시를 23%와 있던 대학에서 33% 늘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정책이다. 이게 우리나라 아빠들이 하는 스타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학생부 중학 확 없애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나갔죠.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또 들어와요. 이게 아마 교육부 관리가 이 안을 내면서 자기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와, 내 머리가 이렇게 좋아,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난 머리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사람 자천됐어요. 자천됐습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갔어요. 이 총괄하던, 정책을 총괄하던 국장, 교육부 전체 국장이 지방의 국립대학 사무총장으로 갔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에 전무를 하다가 이쪽 삼성 강서서비스 센터장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거 내놓고 나서 지금 나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막 심한 말을 좀 했어요. 교육부가 완전히 직무유기하는 거다. 이것들이 미쳤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냐고 제가 막 흥분해서 전화상으로나 뭐 이틀 전에 연합뉴스에서 왔을 때도 제가 막 인터뷰상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아, 소장님 너무 잘하세요. 나도 처음에 말하면서 찌끔찌끔 했어요. 이거 혹시 가면 나한테 개인 신상에 불리한 점이 또 뭐 댓글 부대가 나한테 쫓아와서 뭐 난리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여론을 제일 잘하는 게 언론입니다. 이런 걸 해주는 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럼 누군가 숙지양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정책 위반한 애를 바로 날려버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책 발표하면서 3, 4일인가? 안 걸린 것 같아요. 정보 관련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될지 이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수능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계속 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전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하자. 이게 원래 김상곤 교육감이 했던 얘기입니다. 옛날에 지금 교육부 총리가 수능 100% 전형 시에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은 원점수를 제공하자. 원점수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수능 보면 원점수, 뭐 표준점수 이렇게 나오죠. 예전에 원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과목의 배점이 예를 들면 25점, 25% 이런 식으로 되면 한 과목에 해당 과목에 이게 4점씩 이렇게 배당이 되죠. 그럼 25문제 곱하기 4하면 100점이 되죠. 그럼 이게 뭐냐면 표준점수가 나오게 된 이유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표준점수라는 걸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원점수가 나와도 또 변별력이 없어져요. 근데 중하위권으로 가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최상위권으로 가면 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만점이 나와. 원점수로 보니까 또 다 만점이야. 그럼 어떡하지? 그럼 면접으로 봐야죠. 이렇게 되면 학생부에 대한 의존, 면접에 대한 의존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이 제일 고민이 뭘까요? 서류 통과하는 것도 통과하는 거지만 두 번째 들어가는 신청 면접이에요. 그게 어렵거든요. 이게 직윤하고 일반 전형하고 서울대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면접입니다. 일반 직윤은 우리가 말하는 자소서하고 생기부 기반인데 이 일반 전형만은 완전히 과목별이에요. 영어에 대한 거 물어보고 수학에 대한 거 물어보고 과학에 대한 거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재고 출신 애들도 나중에 서울공대를 가려면 학원에서 따로 교육을 받아요. 너 면접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경향이 이렇게 나와. 영재고 애들도. 그러니까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현행 상대평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욕 바가지를 얻어먹으니까 제2외국어하고 한문은 절대평가로 바꾸자. 이거는 뭐 일리가 있죠. 그죠? 지금도 제2외국어 한문 선택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잖아요. 외국어 학생들 빼고. 그 다음 수능을 전부 원점수를 다 도입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 다음 과목을 개편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통합사회 통합과학 신설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죠. 고1. 탐구 영역 선택을 두 개를 하게 돼 있는 것을 하나로 축소시키자. 그렇게 되면 문이과 구분을 없애자. 그래서 문과 애들도 통합과학 보고 그 다음에 이과 애들은 통합사회 보고 그래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문제는 이거야. 단일형 수학. 문이과 구분이 없이 똑같은 범위 내의 수학 시험을 보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과 계열의 교수들이 제일 방방 뛰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도 애들이 수학을 잘 못해요. 서울공대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수학이 기본 실력이 부족하대요. 왜? 너무 삭제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프리로 다시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수학에 대한 평가를 다시 봐요. 그래서 걔네들이 절대적인 성적이 안 나오면 수강을 다시 시켜요. 기본 수학은. 이런 형편인데 단일형 수학을 해. 그럼 이과에서 보면 조금 낮아지는 거고 문과에서 보면 조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과 수학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더 낮아져.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게 보면. 그 다음 기타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학생부 지금 이거는 거의 공론화 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공론화. 학부모 인적사항과 수상경력, 진로희망 삭제하자. 학부모 인적사항 중요하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왜 지금 빼자고 얘기가 나오냐면 학부모 인적사항을 입학처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검사장이다. 다 알 수 있다. 그럼 이걸 원천적으로 아예 입학처에서도 못 보게 막자. 이대에서 왜 그게 나오냐. 입학처장이잖아요. 입학처장은 다 볼 수 있거든요. 총장님 보니까 이상한 애가 들어왔어요. 누구? 최순실이 딸이라는 애가. 어떻게 알겠어요? 학부모 인적사항. 미국은 학부모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있지? 없애자. 수상경력 필요 없으니까 없애자. 왜?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 진로희망 삭제하자. 그리고 자소서 뿐만 아니라 추천서도 당연히 폐지. 왜? 추천서는 이게 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객관화시키기가 힘들다는 게 있어요. 내가 얘하고 한 3년을 지내다 보니까 얘가 너무 나쁜 애야. 너무 나쁜 애야. 근데 학생부에 막 쓰면 엄마 아빠들이 나이스에 들어가서 다 검색을 해.
그래서 막 컴플레인이 막 들어와. 겁이 나서 못 쓰는데, 근데 얘가 나를 좋은 선생님으로 착각하고 나한테 추천서를 의뢰했어요. 그럼 이게 찬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추천서는 밀봉해서 나가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님들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안에 뭐라고 적었는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딱 걸린 거야. 그러면 위에 학생은 기 학교에 전혀 맞지 않는 인성을 소지하는 중.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에서 추천서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받아도 고민이에요. 지금 이제 정권 자사고 중 일부 받고 일부 안 받는데, 추천서를 떡 받은 보니까 대부분 좋은 말을 썼죠, 그죠? 근데 한 10% 정도는 이상한 말을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이런 경우를 쓴 거예요. 얘는 인성이 부적합하여 모든 학우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로 기학교에 부적합한 학생으로 사료됩니다. 딱 적은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막 고민돼.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다른 내신 상황 막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세부 능력 막 찾아보니까 또 괜찮아. 그러면 학교에서 딱 의심이 가는 게 학폭인가? 학폭에서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트러블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구나 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합리적으로. 그러면 정부권 자사고에서는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얘가 기숙사 생활을 3년을 해야 되죠. 그럼 얘가 여기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고, 언론에 또 무슨 사고, 대형 사고를 쳐서 기사가 나갈지 모르고, 그럼 우리가 지정 취소 당할 수도 있고, 겁이 나서 못 뽑게 돼요. 대학도 당연히 안 뽑습니다. 당연히 뽑을 이유가 없어요. 왜? 상위권 대학에서는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하필이면 왜 뽑아? 그죠? 문제 없는 애 뽑아야지. 문제 있는 애를 내가 왜 뽑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추천서를 없애자 얘기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요 5가지 모델입니다. 5가지. 수시, 정시 통합하고 수능 절대평가, 그 다음에 수시, 정시 통합, 전부 수시, 정시 통합이죠. 4번까지. 3번까지구나. 수시, 정시 통합, 수능 원점수, 정시 분리, 수능 절대평가, 수시, 정시 분리, 수능 상대평가. 이건 현재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2번 아니에요. 항상 우리나라에서 객관식으로 나오면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 3번은 좋은데 수능 원점수로 간다는 게 굉장히 걸림돌이 생겨요. 정부에서 보면. 변별력이 너무 약해지니까. 이건 뭐냐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 현재 형태로 그냥 비슷하게 가요. 단 수시와 정시 일시, 지금 이제 일반고하고 정부권 자사고 동시 일정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최저 폐지를 하게 되고, 수능 비중을 높여도 학생부 비중은 또 올라가게 돼요. 수능 체제를 폐지하니까. 그럼 대학별로 변별력 강화를 말하는 게 뭐냐면 면접과 학생부로 또 가게 된다. 결국은 돌고 돌아 또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부 관리도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2020년 전형을 굉장히 재미있게 손을 봤어요. 어떤 식으로 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위권 8개 대학 입학 전형을 보니까 19년 대비해서 학종이 늘었어요. 학종 줄이고 막 없애라고 그랬는데 학종 늘었어요. 교과 0.1% 줄었어요. 줄은 게 뭐야 보니까 논술이 18.8에서 16.2로 줄은 거예요. 특기자가 4.9에서 3.2로 줄은 거예요. 그 부분이 전부 정시로 왔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만족을 시켜준 거예요. 저는 학생부 종합에 대해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으로 해야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로 갈 수가 있어요. 수능으로 해버리면 우리처럼 목동이나 강남처럼 학원 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서울대 가는 길이 계속 떨어지게 돼요. 비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뭐 강서나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는 수능 전형을 해야 객관성이 있어 라고 계속 선전을 하실 거고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유리하세요. 사실은 그쪽 지역에서는 수능을 안 봐야 돼요. 내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강서나 금천이나 그 다음 영등포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마포구나 이쪽에서는 사실은 학종 비중을 확 늘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수능을 확 늘린다?
목동하고 강남 학생들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나가서 계속 수능 이게 객관성 있고 공정한 제도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머님들 입장에서. 그래야 그 어머님들도 그래 맞아 그게 원시샷으로 끝나니까 깔끔하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절대 불공정한 제도죠. 정시가 그래서 3% 정도 늘어나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연대가 굉장히 약삭 빠른 짓을 잘하는데 보면 항상 고대하고 조금 틀리죠. 면접형이 똑같고 활동무 수형 똑같고 국제형 오히려 늘어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28.3에서 학종은 31.8로 늘어났어. 특기자는 빠졌어요. 근데 특기자를 뺐잖아요. 22에서 16으로 뺐는데 어디서 뺐냐? 과학 쪽은 수학과학 좋아하는 애들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안 뺐어요. 안 빼고 어디서 사회과학 인재를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문학 인재 뭐 이렇게 많이 뽑을 필요 있나? 연대 잘하셔야 되는데요. 연대는 외국 학생들 별로 안 좋아해요. 언더우드나 특별한 선생님 빼고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덕예고에서 생각보다 대원예고에서 연대 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연대 어문학계로 가는 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렇게 페이버를 안 주는 거예요. 외고 출신이라 페이버를 주는 학교는 어디냐면 고대 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2020년 전형의 특징이 논술 전형을 아예 의대 선발에서는 뺐어요. 아예 뺐어. 그 다음 정시를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를 했어요. 얘네도 웃기잖아요. 정시 늘리라고 틀림없이 그랬는데 의대 선발에서는 25명을 오히려 뺐어요. 오히려 면접형 늘렸어요. 그 다음에 학종 논술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다 폐지했어요. 그럼 교육부 안을 들어준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수능 체제 폐지라고 다 교육부 차관이 전화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바로 뺄게요. 그럼 수능 체제 싹 없앴어요. 그러면 연대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 가고 영재고 애들이 수능을 안 보잖아요. 걔들을 다 잡을 수 있겠다. 얘들이 항상 수능 체제 때문에 넘어졌는데 수능 체제 안 본다 그러면 얘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뺐어요. 그 다음 특기자 전형은 뺐는데 또 과학인재는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연대 입장에서 보면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다. 학종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논술 좀 빼고 그 다음 최저 기준 없애서 과거 영재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혀주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훌륭한 교육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주요 대학 2020년을 쭉 보시면요. 다 똑같습니다. 고대는 서울대도 직윤에서는 수능 체제 유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고대도 당연히 서울대 방식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정시만 살짝 늘었어요. 58명. 서강대는 올해부터 이제 2020년부터 완전히 바뀌는 게 수능 체제 전면 폐지했어요. 수능 체제 전혀 없습니다. 이게 목동의 엄마들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수능 체제가 전부 없어지는데. 수능 체제가 있으면 좋은가요? 있으면 좋은가요? 특기자 전형 폐지하고 논술 전형 그만큼 줄였어요. 그만큼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정시로 넘어갔어요. 딱. 성대도 특기자 전형 학종으로 소프트웨어 과학 인재라고 있었는데 이걸 학종으로 전환하고 정시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논술 전형 축소시키고 교사 추천서는 완전 폐지했어요. 서강대, 성대, 한대 이 세 개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면접이 없어요. 생기부 100%입니다. 그러면 생기부 100%일 때 유리한 학교가 어딥니까? 그게 전국권 자사고 특목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덕을 다닌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상산고를 다닌다는 거에 제일 큰 안전장치는 뭐냐면 이 세 개 학교는 최소한 갈 수 있다. 서울대 연고대를 잘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연대는 아닌데요. 서울대 고대 갈 수 있는 확률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서강대, 성대, 한대 갈 수 있는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게 전국권 자사고 특징입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대학 입시는 이 6기의 대학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이제. 이 밑에 대학은 입시로 그냥 취급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중대가 지금 잽싸게 뛰어든 게 뭐냐면 중대도 모든 전형에서 면접 폐지하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서강대, 성대, 한대가 왜 면접을 폐지를 해도 괜찮냐면 우리가 보통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수시에서 내가 원서를 쓸 때 서울대를 쓰게 되겠죠. 연대 쓰게 되겠죠. 고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쓰고 성대 쓰고 한대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의 특징이 면접을 심층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걔들 면접 다 봐요. 근데 우리 학교까지 서강대 입장에서, 성대 입장에서, 한대 입장에서 얘네들이 위에서 다 보고 우리하고 같이 걸쳐져 있는데 걔네들 열심히 면접에서 다 그럴 텐데 우리가 굳이 걔네들 뭐 면접 볼 필요 있어? 안 봐도 돼요. 그쪽에서 알아서 검증 다 하니까 우리가 마지막 타자야.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비번호만 발행한 거예요. 그래, 떨어지면 우리 학교 와. 떨어지면 우리 학교. 예비번호 딱,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승무원 대기표 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만큼 역량을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생기부 검토하는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면접의 역량을 생기부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 학교의 특징이 생기부에 있어서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연대는 정량적인 평가를 좋아한다. 왜? 인원이 너무 많아. 연대를 지원하는 인구들이 너무 많아. 그걸 세세히 들여다볼 인력도 없고 시간도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프로그램 만들어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착 걸려지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만들어서 걸을 수 있는 최고의 장치는 내신이에요. 내신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몇 점 몇, 그러니까 걔네들이 Z 점수를 쓰는 거거든요. Z 점수 변환 장치 써서 탁 돌려버리면 어디까지가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연대는 터무니없이 2.3이나 2.5 사이 쭉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연대 들어가는 애 중에 2.5 위가 없어요. 2.7인데 나 연대 갔어? 없어요. 최저가 2.3이나 2.5예요. 대부분은 2.0도 안 넘어가요. 돌려버리니까. 고대는 3에서 4가 가요. 서울대 4.5도 경영학과를 가요. 어머님들 우리 애가 진짜 우수한데 내신에서 잠깐 실수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연대를 넣으시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연대는 인력적인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그 부분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쪽에 있는 학교는 서울대를 차라리 보내든지 명덕에 오고 있으면 오히려 서울대 가는 게 연대 가는 것보다 쉬워요. 그 다음에 고대를 넣든지 성대를 차라리 넣든지. 성대가 그래서 전국권 자사고 사이에서 훌륭한 학교로 소문이 났어요. 왜? 검토를 다 해주니까. 생기부 검토를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쪽에서 평가를 해주니까 성대가 모든 학교 입학관리부 부장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교예요. 자, 중앙대 모두 편식했고 한국 애들은 엄마들 신경도 안 쓰죠. 생략해도 뭐 학종이 늘어나든 정시가 뭐 확대되든 논술이 축소되든 수학과학 특기자 3명 있는데 없어지든 말든 뭐 외대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외국어 특기자가 30명이 줄면 우리 애가 안 가면 되지. 우리 어렵게 명덕외고 보냈더니 얘가 왜 한국 외대를 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한국 외대도 특색학과는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는 학교는 인도 말레이 학과. 인도 말레이. 굉장히 좋은 학과. 취업률 85%. 베트남 학과가 80에서 85% 사이인데요. 또 거기는 또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인도 말레이 학과는 아직도 타대학에서 그렇게 섣불리 못 들어와요. 앞으로 우리가 인도 시장,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굉장히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남아권 이쪽이잖아요. 근데 왜 아프리카는 그럼 뭐 스와질리어 같은 거는 왜 안 하나요? 아프리카는 이게 나라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가지고 공용어가 대부분 영어, 프랑스어를 쓰면 다 돼요. 차라리 아프리카는 진출하고 싶은 영어 플러스 제2외국어를 불어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제외. 수능 체제가 폐지되면 일반고는 당연히 별로 덕을 못 볼 거고 통목 자사고는 올라갈 거다. 어머님들 짐작이 되시죠. 그 다음 정시 선발 인원이 절대평가 과목이 확대가 되면 상위권 대학은 정시 선발 인원 별로 그렇게 안 늘리고 싶을 거다. 왜?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머리 아파지잖아. 중하위권 대학은 늘릴 거다. 왜? 뽑기가 간편해집니다. 입학사정관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돈 안 들게 되니까. 그런데 변별력은 어느 정도는 중하위권 대학은 다 생기니까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게 될 겁니다. 대입체제가 이렇게 될 건데요. 학종, 학생부, 교과, 논술, 수능 이 4개로 이제 넘어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학종이 3분의 1, 수능이 3분의 1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2개를 조정할 겁니다. 학교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서 학생부 교과를 10%할 거고 어떤 학교는 논술을 20%할 거고 어떤 학교는 논술을 10%할 거고 학생부 교과를 20%할 거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큰 틀은 학종과 수능 이 두 개로 결국은 나눠진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봐야 될 건 뭐냐면 학종 중심의 학교인지 수능 중심의 학교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똑같은 말이다.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학종을 내가 수상실적 좀 나오고 없앤다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 소논문을 쓴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프로젝트 연구서를 쓴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게 내가 수학과학을 잘 모르고 무조건 그 활동만 할 수 있을까? 수학과학을 잘하니까 그런 활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머님들 생각하시듯이 컨설팅 업체에서 다 써주진 않습니다. 다 안 써줘요. 그걸 어떻게 다 써줍니까? 면접에서 걸리는데. 결국은 면접에서 걸러지거든요. 못 써줍니다. 그런 거. 저한테 들고 와서 소논문 써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전 못 써주고요. 써봤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서울시 고액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일 중요한 골자는 이거죠. 동시진행 12월 10일. 예전 같으면 민사고 9월에 막 진행되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이게 12월 10일에 전국권 자사고, 일반고, 외고, 국제고 전부 다 동시에 다 진행됩니다. 서울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제도에서 제일 혜택을 받은 쪽이 누구냐면 목동, 강남 쪽이에요. 제일 수혜 지역, 제일 피해 지역, 경기도와 전라북도. 지금 아주 경기도 어머님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너무 어이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용인 외대부고에서 처음에 학교를 만들 때 용인시하고 MOU를 맺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400억 넘게 지원을 해줄 테니까 우리 애들을 뽑아줘. 그게 용인 지역 인재입니다. 그래, 우리도 뽑아줄게. 그리고 앞에 용인 외대부고라고 쓸게. 오케이, 잘 됐거든요. 잘 됐는데 올해 이게 딱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경기도 용인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이게 용인 인재를 또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떨어지면 경기도는 평준화, 비평준화 막 섞여 있잖아요. 서울은 전부 평준화예요. 근데 거기다가 서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3단계로 넘어가게 돼서 배정을 해주는데 근거리 배정이에요. 그럼 작년 경우하고 올해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일반고 가는 애들은 일반고 가는 거고 우리 쪽에서 보면 목동 강남에서 특목전자고 지원하는 애들은 20에서 30% 정도예요. 20에서 30%. 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면 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 30% 애들이 지원하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 목동 강남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있는 저쪽 구로구나 강서구 가시면 한 학교에서 5명 정도만이 특목전자고를 지원해요. 5명만. 비율로 따져보면 2%. 우리는 몇 프로고요? 20에서 30%. 우리가 대란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쪽에서 예를 들면 영재고 가고 많이 학교 가죠. 그렇죠? 그럼 그 자리 수만큼 일반 고등학교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또 전자고로 또 지원을 많이 해요. 외고 지원을 많이 해. 그 숫자만큼 또 스테이가 되어 있는 거죠. 빈자리가. 그럼 목동 쪽은 예를 들면 100명 중에 고등학교 기준으로 따져서 신목에서 보면 100개 좌석 중에 20개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개가 우리 쪽으로 안 올 가능성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집이 마포구인데 내가 집이 마곡동인데 그래 목동의 일반고등학교가 좋으니까 선지원을 이쪽으로 한 거예요. 일반고 배정을 할 때 내가 일지망을 이쪽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목동 쪽에 있는 신목고 자리가 하나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거꾸로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 자리는 삭제되고 그쪽이 살아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겠죠. 컴퓨터식으로 말하죠. 근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 이 목동하고 강남이 내신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뻔할 뻔짠데 내가 왜 이쪽으로 왜 와? 집이 이사를 오지 않는 한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 14단지야. 그럼 제가 가까운 신목구로 가게 되는 확률이 90% 이상 돼요. 그럼 그게 넘쳐서 가게 되면 어디를 가게 될까? 똑같은 거죠. 어머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금옥유구나 대감이나 둘 중에 하나 가게 되죠. 남자애들 같으면 양천까지. 그럼 지금까지 경우하고 틀린 게 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서울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경기도는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내가 외대보고 지원을 했어. 용인인재전형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했어. 분당이 집이니까. 그랬더니 뚝 떨어졌네. 경기도는 평준화, 비평준화 막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일산 바로 옆에 파주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운정 신도시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분당에서 파주로 가려면 전철이 없어요, 일단. 그럼 파주에 있는 운정고등학교에서 이쪽으로 셔틀버스를 돌려야 되는데 셔틀을 돌릴까요? 난 안 돌릴 것 같아. 어머니 이사 오시든지 아니면 여기 그냥 오피스텔 하나 얻어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교육청에서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 외대부고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엄마들에게 대고 외대부고 지원하지 말아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북도 똑같은 형편이거든요. 전북 지역인재 전형을 뽑는데 상상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준화 비평준화 섞어서 배정하겠다 그러니 그럼 상상고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 오지 말라는 얘기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역인재 우리가 왜 뽑아? 그 인원만큼을 전국으로 돌려버리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쪽에서 오게 되냐면 서울에서 오게 되겠죠. 제일 많은 쿼터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붙게 돼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시일정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경기권 학생들이 제일 먼저 감수하게 되는데 모든 전국권 자사고에서 항상 비율이 높은 게 경기도예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인구가 많거든요. 그 다음 생각보다 경기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서울 소재 학생은 합격률이 증대되는데 왜 그러냐면 작년만 해도 잘 보세요. 세종과하고 상상고 중에 고민을 해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죠. 과거 시험 쳐서 떨어지면 다시 상상고 볼 수가 있어요. 없던 기회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서울 쪽에서. 예전에는 두 회로 제한됐던 게 예를 들면 영재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과고나 상상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던 게 이제는 영재고 시험 쳐서 떨어지면 세종과학고 시험 보고 거기 또 떨어지면 상상고 시험 보고 상상고 시험 보고 떨어지면 신못 가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얘가 영재고도 떨어져. 그랬더니 세종과고도 또 떨어져. 그랬더니 상상고 시험을 봤더니 또 떨어져. 얘가 마음의 상처를 극심하게 입고 얘가 피폐한 생활을 하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한 달 안에 새로운 사람들. 파릇파릇한 세상이 되어서 저기 신목고등학교에 있는 양천공원에서 여학생 손을 잡고 거리면서 벚꽃의 향취를 감상하면서 내가 대학교 다닐 때도 못했던 예전 생각을 벤치에 앉아서 하게 됩니다. 이게 청소년이에요. 청소년기에 제일 큰 상처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돼서 받게 되는 멘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가 만약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생각한 만큼 애들이 야 얘는 참 멘탈 강하다 생각하실 텐데 그게 원래 사춘기의 특성이에요. 자기한테 쓸데없는 일이다 싶으면 바로 잊어버려요. 근데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이거 아이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엄마가 끝까지 안 써요. 이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냥 가요. 그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 엄마는 굉장히 구도세고 내가 진짜 양자로 들어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그때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그거 사줘야 되나요? 그래서 부모 역할이 어려운 거죠. 걔가 그런 멘붕 상태가 오지 않고 엄마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걸 주면서 얘한테 안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아이폰 사주면 공부는 끝이야. 절대 끝납니다. 2G폰은 사주셔야 되고요. 폴드폰, 인터넷 다 제한되거든요. 그냥 그걸로 끝내야 돼요. 고등학교 가시면. 그 다음 고기입시 동시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반고 지원하고 그 다음 서울시 전체 2개에서 2개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20%를 뽑습니다. 그 다음 거주지, 우리 같은 강서학군이거든요. 강서학군에서 또 2개 학교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2개 다 할 수 있습니다. 신목 강서, 신목 양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단계 40%를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해서 서울시 교육청 발표 자료를 보면 버스 통학거리 30분 이내로 제한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30분으로 삥 돌리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마포까지 갈 거예요. 마포까지 30분이 정도. 마포. 그 다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기 홍대 앞까지. 그런 식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 벌어진 거 보셨나요? 작년에 똑같은 경우 있거든요. 내가 지금 목동 살면서 한 번도 우리 집 옆에 애가
저는 상한고에 걸렸어요 하는 애를 못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들 어떻게 되냐면 영재고 지원에서 떨어지고 과거 지원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명덕외고나 그 다음에 상상고나 다른 쪽에 선택이 가능하다. 선택 가능하다. 떨어지면 얘들하고 똑같이 간다. 똑같이 같이 통합으로 선발하게 돼. 그럼 작년과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늘어났다. 공학계열의 영재고 화학고는 어느 쪽으로 연결이 쭉 되냐면 상상, 김천, 민사고가 연결이 돼.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학교. 의학계열은 뭐 상상고가 탑이죠. 당연히 외대, 한일, 청문, 광철, 포철 이거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내신과 비교과, 자소서 준비해야 돼요. 5개 과목. 자, 전국권 자사고 일반 전형 경쟁률인데요. 이게 뭐냐면 세종과고 지금 아직 경쟁률 안 나왔죠. 접수 안 됐으니까. 영재고가 이제 마감이 다 끝났는데요. 경쟁률이 제일 높은 게 세종예술영재학교로 나왔습니다. 21대 1인가. 그 다음 두 번째가 되냐면 인천예술영재 19점 몇 대 1. 제일 낮은 게 서울과학고 6.7점 몇 대 1. 왜냐하면 제일 세니까 겁이 나서 못 넣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인원이 이제 텀이 생기는 게 뭐냐면 3.77대 1이라는 건 한 명은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3명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한성 가고는 4명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앞으로는 더 볼 수 있다. 어디로? 이런 식의 학교로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외대부고가 올해 바뀌는 게 뭐냐면 국제계, 인문계, 자연계가 통합이 돼요. 그럼 옛날에 국제계, 인문계, 자연계가 경쟁률이 차츰 올라갔죠. 그죠? 왜냐하면 해외대학 진학에 대한 게 국제계인데 인기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통합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 통합을 시키면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연계열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자연계열 경쟁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을 더 넓히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더 넓힐 수 없으니까 통합시키는 거죠. 그럼 대부분은 결론은 뭐야? 자연계열 애들로 다 채워질 거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대부고, 상상고, 김천고 이게 왜 틈새학교인가? 올해에 있어서 지금 중3 어머니들은 로또를 맞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내년에 또 바뀝니다. 이게 너무 쉽게 들어가는 것 같고 서울에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경기도 엄마들이 또 대모한다고 난리 치겠죠. 그럼 경기도 지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또 할 거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6월 30일 날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무튼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올해 아무튼 할 수 있을 때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기 전에 올해 그냥 들어가 버려. 자, 전북 아이고 이게 범주 이름이 계속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상상고 재학생 출신 지역을 보겠습니다. 전북이 25%고요. 재학생 구성입니다. 전북이 25%, 경기가 36%예요. 합하면 몇 프로죠 이게? 61%가 잘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 최소한 반으로 줄 수 있다. 30%가 서울 지역으로 오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역대로 이렇게 서울 지역에 호의적으로 입시 정책이 짜여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일부러 잘라 그래도 힘들겠어요. 어떻게 경기 전북을 딱 찍어서, 그죠? 경기 전북을 찍어버리면 상상고는 완전히 직격하고요. 그 다음에 외대부고는 실질적으로 경기 지역 애들이 50%가 넘어가요. 분당하고 용인하고 다 합하면. 그럼 그 50%가 반으로 딱 나눈다 그래도 25%만큼 우리에게 더 유리해진 거다. 제가 전국권 자사고 다 다녀보는데요. 그러면 올해의 화두는 뭐냐면 입학관리부에서 제일 신경 쓰는 건 어떻게 하면 서울 학생을 유치할까요? 예전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학생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쪽에서는 공부 잘하는 경기도 애들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화두는 뭐냐면 공부 잘해서 세종과학고 떨어진 학생을 잡자. 붙으면 안 오니까 세종과학고 떨어진 학생을 잡자. 근데 잡으려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어머님들 대부분이 뭐 예술고, 영재고 그런 거 많이 생각하시겠죠. 이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극소수를 제외하고 한 20, 30%를 제외하고는 5개 과목에 대한 내신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수학과학은 잘 하는데 얘가 국어나 사회나 영어에서 한 번씩 빵꾸를 내기 시작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전국권 자사고로 가고 싶은데 전국권 자사고 5개 과목이 전부 올레이로 그래요. 그런데 올해 30%만큼 경쟁률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올해에 있던 게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 그 다음 이 고등학교 입학 관리부에서 뻔히 머리를 굴리고 있을 텐데 우리가 올해를 유지를 하면 과학고 애들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영재고 과학고 떨어진 애들을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내신폭을 넓혀줘야 돼. 그리고 얘네들이 영재고나 과학고 시험 본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좋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생기부는 봉사활동도 그렇고 독서활동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수학과학만 내리한 거야. 그럼 걔들을 위해서 생기부를 많이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정답은 보는 척 하면서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본다고 소문나면 그러면 학교가 비정상화되기 시작해요. 지금도 조금 비정상인데 그 중학교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게 돼요. 당연히 본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 잘하는 애들 뽑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적으로는 수학, 과학 잘하는 애들 뽑아야 돼요. 그럼 뭐가 강화되냐면 면접이 강화돼야 돼요. 그럼 그 면접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 상산고 면접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이게 극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지난주에 상산고가 전국교육청에 통보를 했어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 우리는 올해 실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란 뭐냐? 1단계 내신으로 걸르고 2단계 자소서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왜? 지금 헌법소원 그 마당에 그 다음에 지역인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우리가 왜 그걸 고집을 해? 학교장 전형으로 변경을 했어요. 학교장 전형이란 뭐냐면 자기 학교 구수액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민사고가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민사고 1단계에서 내신으로 그러지만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2단계, 3단계는 자기 학교 마음. 그래서 민사고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1, 2, 3을 보면서 1단계에서 일단 거르고 나서 2, 3의 점수를 가지고 모든 걸 띄워보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자기네들은 2배수, 3배수라고 그래요. 보통 3배수 이내 자기네들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3배수 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식이냐면 B가 3개, 4개 나오면 우리가 보기에 얘는 적합지 않은 것 같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학교장 전형입니다. 외고에서는 동점자 어떤 식으로 하라고 다 규정이 내려갔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안 따라. 우리 학교장의 원칙에서 갚버리는 거야. 그럼 걔들이 생각하는 원칙이 뭐냐? 수학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예상이 될 때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1단계 잘라버리는 거야. 거꾸로 얘는 내신이 안 좋은데 앞으로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거죠. 이게 상산고가 이제 민사고형으로 가겠다고 이제 선언한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텀을 잘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신 컷이 아무튼 올해 내신 컷입니다. 올해 가는 게 이제 2018년, 19년이죠. 19학년도 하나고는 올해 그냥 될 것 같고요. 포철고 올해 될 것 같고 공주 한일고, 공주 사대부는 올해. 나머지는 전부 B1에서 2개 정도로 허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고는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고는 전국 선발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사회통합만 전국 선발이지 임직원 전형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서울 시내 전형이에요. 서울시 전형이다 보니까 우리 목동에서 제일 선호도가 높은 학교 외대부고가 아니라 하나고거든요. 여학생들 사이에서. 근데 여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없다는 얘기는 내신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는 얘기고 올해에 아닌 애들이 없다는 얘기고 일단은 무조건 올해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포철고도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 한일고도 그런 식이고요. 공주사대부고도 그렇다. 요 4개 학교만큼은 올해에서 변치 않을 것 같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일고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만큼 정시로만 가지 않는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수시로도 많이 간다. 청운고 정시로도 가죠. 청운고가 경상남도의 상산고라고 그러잖아요. 의대 쪽으로 많이 가는 정시 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수시도 가더라고요. 포철고는 보면 완전히 틀리죠. 15대 3이니까 거의 25%만 정시고 나머지 75%는 수시로 가더라고요. 강서구는 보시면 너무 잘 알죠. 이게
정시가 18명이고 수시는 6명이에요. 북일고는 거의 비슷하고 이 학교 성향에 따라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애들이 있냐면 어머님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항상 말을 따르지 않고 뭔가 조금 삐딱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제분들 중에서 그런 성향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해 그러면 꼭 거기에 대해서 왜 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강사들이 보면 제일 짜증난다고 그래요. 탁 한번 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못 때리게 되니까. 그런 애들은 수시형으로 보내요. 걔네들은 창의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러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교가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 크리 쫙 짜가지고 너 이대로 해. 그러는 학교에서는 걔들은 굉장히 피곤해해요. 그런 학생들이 강서고 가면 굉장히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거죠. 차라리 북위를 가든가 김천고를 가든가 인천 하늘고 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인천 하늘고는 인원이 너무 적은 관계라 힘들죠. 이걸 보시면 압니다. 목동 지역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가기 절대 유리하지 않다. 심지어는 강서보다 양천이 더 못 간다. 당연히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보다는 정시가 우리 대입에는 짱이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학종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만약 학종을 없애고 수능으로 가게 되면 양천에 한 100명 정도 갈 거예요. 100명 정도. 강남은 한 400~500명 가겠죠. 400~500명. 자, 센세하고는 뭐 이렇게 보낸 거고요. 25명 모집에 나는 이거 보면 참 신기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야, 25명 모집 우리 학원 출신이 항상 3명, 심하면 5명까지 갈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특징이 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입시 대입은 학교별 입시 경향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력이 없으면 못 가도 결론은 아무리 생기고 잘 만들어도 실력이 없으면 들어가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면접 대비가 나오는데 자소서하고 학생부를 연계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학교별 면접 경향을 보시면 자소서 생기부 기반의 면접을 하는 학교는 대부분의 학교입니다. 외국 국제고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이현희, 정공, 김선아 선생님 면접 대비를 하고요. 교과지식 면접은 세종한성과학고가 학교자 발표가 12월 5일이에요. 근데 상상고는 12월 10일부터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일이 언제라고 발표가 나진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상상고 이쪽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아지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유림 쌤이 특목수학관에 계시는 강사분인데 과거 상상고를 통합해서 수학 면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과지식 면접으로 틀림없이 상상고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 입시의 변수. 상상고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학교 전형으로 바꿨거든요. 어떤 식으로 입학 전형을 짜는지가 올해 화두가 되고요. 그 다음 경기 전북 학생들이 이게 문제는 뭐냐면 6월 말에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교육감 선거에서 지금 현재 진보 쪽에 있는 교육감이 보수로 바뀌게 되면 다 배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질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줄긴 줄 거예요. 입시 동시 일정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인천 하늘고는 공통 면접 문항이 굉장히 변별력이 셉니다. 인천 하늘고 입학관리부에서 좋아하는 면은 뭐냐면 예전 같으면 전부 시험 일정 끝나고 박지가 발표하고 나면 엄마들이 항의 전화가 많아요. 우리 애는 전교 1등인데 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발표가 오거든요. 근데 면접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는 엄마들이 항의 전화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면접을 보고 나서 전부 엄마 나 떨어진 것 같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떨어지면 엄마 나 당연한 거야. 나 떨어질 것 같았어.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컴플레인 전화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할 거다. 인천 하늘고가 왜 대학 진학 실적이 높으냐면 얘네들이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고 동생이다. 하나고 동생. 추구하는 목표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하나고하고 똑같아요. 하나고가 어머님들 학교 설명회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막 옛날에 뭐 지덕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걸 완전히 바꿔가지고요. 뭐라고 해요? 채덕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머님들 이게 무슨 체육고등학교도 아닌데 무슨 채덕지 하는데 여기도 채덕지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건물조차도 비슷해요.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하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세요. 실제 가서 보시면 더 알 수 있고 거의 하나고 촉촉한식으로 만들었어요. 왜? 똑같은 건축가가 설계했으니까. 시스템마저도 카피. 이쪽이 제일 큰 문제가 학원을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하나고 애들만큼 전기 1등짜리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걔네들을 위해서 주중 방과후 강좌를 87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학원 쪽을 커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제일 불만이 이거거든요. 우리 애는 그렇게까지 잘 못해. 하나고 가는 애들만큼. 근데 하나고 애들은 그만큼 공부 잘하니까 학원 교육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 우리 쪽은 거기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못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커버에 들어간 겁니다. 호철고, 공통면접, 그 다음 내신 올해 목동이라고 강남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자, 호철고는 이것도 애들이 별로 면접하고 나서 잘 봤다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떨어지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광양제철고. 광양제철고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구성, 선발 인원이 구성. 포스코 임직원이 50%, 광양시 지역 인재가 20명, 그 다음 광양시 외 전남이 11명, 전국 선발은 25%밖에 안 되는데 체육 특기자가 또 5% 있고, 사회통합이 31%나 되고, 내신에 대해서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해주는 학생들이 항상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3등급부터 시작합니다. 전국 선발로 오는 애들. 전국 자사고에서 내신 3등급이면 서울대 갑니다. 전부 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까지는 못 가지만 굉장히 수시적으로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학교 특징이 뭐냐면 서울소재대학 출신이 41%나 되더라. 나는 이걸 강조하는 학교는 제가 처음 했어요. 대기실에 있더라고요. 네. 서울소재대학의 선생님. 특히 여선생님들은 90%가 이대 출신이에요. 아, 너무 신기했어요. 이대 출신 선생님들이 실제 많아요. 근데 왜 이대 출신 선생님들이 왜 강양까지 와서 강양 그러면 생각나는 게 유배지의 이미지인데 왜 여기를 왔을까? 라고 생각하기 전남대학 출신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호남소재 39% 오히려 서울소재대학보다 떨어지더라. 강양제철고를 제가 저는 좋아하는 학교가 강양제철고인데 강양제철고를 왜 좋아하냐면 환경이 너무 좋아. 이게 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오솔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차도도 물론 있는데 그럼 애들이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쭉 학교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양쪽이 전부 꽃밭이야. 꽃이 쫙 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 사진을 거기서 찍었어요. 너무 풍경이 좋아서. 그 들어가고 나면 왜 유럽식 집 생각하시죠? 납작한 집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전부 학교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냥 녹빛이에요. 그린색. 쫙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항상 포철고하고 강철고를 비교를 하면 포항제철고를 가면 어딘지 모르게 조금 막 굴뚝이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괜찮은데 광양을 가면 완전히 정원에 온 것 같아요. 전라도 쪽 딱 가면 상상고도 그렇고요. 광양제철고도 그렇고 학교 환경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어머님이 현대청문고 혹시 가보신 분 울산에 있는데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이거든요. 거기 가면 그냥 건물이 몇 개 뚱뚱 있는 게 나요. 이렇게 틀리는구나. 그래서 근데 우리 집은 제가 대구 출신이고 와이프는 전라도 출신인데 저는 굉장히 감수성이 강한데 와이프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와이프는 그냥 딱 잘라버리는데 나는 못 자라겠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또 그렇습니다. 기출면접 이거는 자소서 기반이에요. 자소서 기반. 그래서 생기부 기반이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아마 2020년도부터 확실히 의무 적용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적용되는 학과가 어디냐면 의대, 치대, 약대입니다. 그 다음 한의대까지.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강서에서 의대를 많이 간다는 얘기는 지방으로 가는 건 좀 포기해야 될 거라고 해. 30% 지역인재를 뽑거든요. 그 지역의 출신 고등학교생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좀 가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천고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공통 면접에서 그게 되는데요. 내신이 지금 어머님 중에서 남학생을 가진 어머님들은 굉장히 복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얘가 제가 보기엔 내신 B가 3개, 4개까지도 가능할 거다. 그래서
김천고는 서울대 진학에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10명 들어갔고요. 의치한 14명 들어갔고, 서울대 입학생이 전체 내신이 2등급 되고요. 작년 경쟁률 1.42고, 이 말이 뭐냐면 올해 조금 더 줄 거기 때문에 1.2에서 3으로 떨어질 거고요. 그럼 대부분 1단계에서 합격이 될 거고, 그럼 CNC에서 면접 대면 가면 거의 합격이 될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근데 2018년도 서울 지역 출신 신입생들이 13명이었는데요. 우리 학원 출신이 5명이었다. 올해 들어간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이쪽에서는 재밌는 게, 그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등록금 형태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현금으로 어머님 계좌에 쌓아줍니다. 지금 아빠들이 오신 분들은, 같이 오신 분들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어머님 계좌를 불러주지 절대 아빠 계좌가 없더라고요. 계좌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올해 2명 받았어요. 한 명은 500만 원 받았고요. 한 명은 300만 원 받았어요. 둘 다 목일중학교. 그래서 아무튼 어머님들 굉장히 해피하셨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빠는 절대 모르실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왜 옷을 사 입지? 왜 갑자기 유럽 여행을 간다고 난리를 치지? 뭐 좀 이상하다 생각은 하셨을 텐데, 그 돈이 애를 덩쳐서 나온 돈이라는 걸 모르실 거예요. 자, 서울대 진학을 했는데요. 올해 이게 서울 쪽에서 간 학생이에요. 더 가깝게 얘기했던 점, 우리 학군과 인연이 있는 학생. 서울대 진학을 해서 올해 김천고 졸업해서 서울대 진학 어떤 식으로 갔냐면, 1학년 갔더니 이제 모의고사 성적은 제가 잘 모르니까 학교 내신은 제가 알기로는 2에서 2.9, 까딱했으면 4등급 넘어가는 과목도 있었어요. 이게 전체 내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딱 느낀 게 뭐냐면, 와, 생각보다 김천고가 세다. 생각보다 세네. 나는 우리 쪽에서 보내면 무조건 1, 2등급 할 줄 알았어요. 김천고 정도니까. 그런데 의외로 과목에 따라서 4등급도 나왔다. 그 다음에 2학년 되니까 애가 각성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처음으로 1위 찍히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전체 과목을 해보니까 모의고사는 1.5를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대부분 어머님들 강서나 이쪽 가도 한 2등급 정도 나와요. 모의고사 좀 잘 보면. 그 다음에 3학년 되니까 더 잘했어요. 1.7에서 1.9. 전체 과목 1.3인데. 얘가 전체 학교 내신이 2.0에서 2.5 사이입니다. 근데 서울대 공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서에서는 거의 못 가는 그레이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나머지 부분을 학교에서 서포트 해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강서에 제일 열받는 게, 가양직이 열받는 게 이런 식으로 서포트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가 알아서 가라는 겁니다. 김천에서는 학교에서 서포트를 해준다. 2등급까지도. 왜냐하면 거기 생각하기에 3등급도 성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서울대는 어차피 개인 능력이 조금 가미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김천고도 이 지역 균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전형으로 가게 되면 면접이라는 게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의 면접은 공학 계열은 무조건 수학 과학에 대해 심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에서는 방과후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자사고 어머님들이 보내시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쪽은 학원 보낼 것도 없고 막 과목에 대한 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뭐 종로, 대성 이런 쪽에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듣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자체 학교 강사도 방과후를 똑같이 깔아요.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애들의 만족도는 자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강의가 더 높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권 자사고에 있는 선생님 수준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항상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김천고는 면접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좀 세게 나오죠. 천안북일고는 국제과 30명 폐지돼서 이 인원이 아마 일반 전형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전국 선발로. 그러면 5개 과목 플러스 기가 미체 이런 쪽이고, 천안북일고는 제일 강점이 뭐냐면 하나그룹 계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그룹 연구소하고 이런 활동을 잘해요. 어머님들이 이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소논문 필요 없다고 막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필요 없는 소논문을 왜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막 기를 써가면서 공저로 자기 애들의 이름을 다 올렸을까? 서울대에서는 절대 안 본다고 얘기해요.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보는 소논문 활동을 왜 서울대 교수들은 기를 쓰면서 자기 애들 이름을 자기 논문에 공적으로 다 올렸을까? 그 다음에 연구원으로 올렸을까? 왜 올렸을까? 영재고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대학교 졸업 논문 쓰는 거죠. 1학년 때 테마 선정하고 2학년 때 협업 프로젝트 들어가고 3학년 때 졸업 논문을 작성해야 돼요. 그게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면 대학에서 볼 수 있는 영재고의 활동은 논문이 다예요. 근데 대학에서 소논문을 안 본대요. 그럼 영재고애들은 다 떨어져야 되는 거죠. 걔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내신도 아니고 모의고사 성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어머님들이 실상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제가 뭐 솔직히 말해 입학사정관을 바짝 대면 질문하지 않는 한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수상기록 절대 우리 학교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소논문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100%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뭘 갖고 판단을 할 건데 도대체가. 그러면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울대 입학처장이 얘기하는 거. 아, 고등학생 수준에 거기서 논문을 써봤자 어느 정도 쓰겠어요. 상대평가가 들어가는 영재고애들이 쓴 소논문과 이쪽에서 신목이나 강서에서 쓴 소논문이 틀리는 거죠. 그 다음 소논문을 쓰려고 했다는 애 자체가 여기서는 상위 4%예요. 걔들하고 영재고를 비교하는 거지. 여기 내신 평균을 해서 20%, 30% 애들이 왜 소논문을 쓰겠어요? 그들만의 리거죠. 그들만의 리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가점을 얻기 위해서 서울대 교수들이 자기 애들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자, 현대천공고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포스텍 등록 실직 8명 전국 2위, 울산 지역 1위, 전국 단위 자사고 1위. 생각보다 수시에 강하다는 거예요. 포스텍은 100% 학생부잖아요. 그 다음 서울대 등록 실직 19명, 의대 진학 중심이다. 그래서 이쪽은 수학을 잘하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천공고도 올해 굉장히 열받아서 좀 전형을 바꿀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학 쪽으로 흐를까, 과학 융합으로 흐를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사고, 상상고, 천문고 이쪽은 전부 과거 학생들 타겟이에요. 외대보고도 그럴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을 잡을 수 있는 면접 문항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쪽을 잡을 수 있는 입학 전형을 설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한일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명문이죠, 명문.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4월부터 이제 입시 지금 벌써 시작됐더라고요. 입학 설명회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학생 학부모가 다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럼 1년에 한 5, 6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 다 참석을 해요. 그 다음 학교에서 이것저것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얘기를 막 해줘. 그걸 또 다 쫓아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경쟁률이 1.1대1, 1.3대1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편한 학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가다 보면 거의 내가 합격이라는 게 와요. 그러니까 미리 조기에 내가 이 학교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하나 나쁜 건 뭐냐면 애들 중에서 깔끔을 잘 떠는 남학생들이 있어요. 이건 남자 고등학교거든요. 깔끔을 떠는 남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교 가면 조금 고생을 해야 된다. 왜? 8인 1실 기숙사. 가축적인 분위기에. 그 다음에 지금 6월만 되면 애들이 기숙사 가면 거의 팬티만 입고 지내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여학생이 없으니까. 심지어 여선생님도 거의 보기 드물어요. 그 다음에 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자연적인 분위기가 길러지냐면 학교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중세 수도원 건물을 보는 듯한 잿빛의 그런, 그러니까 색깔도 절대 컬러풀한 걸 쓰질 않아요. 애들이 마음이 이상하게 들어갈까 봐. 잿빛 수도원 건물 그대로 이렇게 하고요. 근데 앞에 이렇게 보면 마음의 평화를 확 줄 수 있는 이제 산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 산을 따라서 25분을 걸어가다 보면 GS25시 편의점이 나옵니다. 애들이 문명생활과 거의 단절을 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조잔디 구장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 애들이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조기 축구 리그를 해요. 걔네들이 술을 먹을 수 있겠어요? 담배를 필 수 있겠어요? 도대체 여학생을 볼 수는 있겠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오로지 땀을 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땀을 확 빼고
그냥 저녁에 1시까지 공부하고 빨리 쓰러져서 자는 거. 그 다음 5시에 일어나서 다시 종이 죽고. 제일 감성적인 학교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제일 많이 우는 학교가 한일고. 그러니까 애들 미리 군대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애들이 하면서 공주니까 가깝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애들이 거의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 그러면서 얘가 미쳤나 갑자기 엄마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애들이 막 목이 메이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 나를 왜 이런 학교에 보내셨나? 나 잘못 온 것 같아. 막. 전국 선발 103명. 근데 애들이 어느 쪽에 많이 꽂혀있냐면 의대, 경찰대, 사관학교인데 특히 경찰대원들이 이 경찰대 가면 한일고 사단이라고 있어요. 한일고 인맥. 이게 수석 합격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애들이 유난히 많이 가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는 고등학교 단위가 한일고예요. 경찰도예요. 딴 학교에서는 보통 경찰대 한 2명 정도 가거든요. 얘들이 5에서 10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고 인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경찰대를 가니라고 물으면 그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한일고는 그렇게 경찰대를 많이 가요? 그랬더니 애들이 들어오면서 나는 한일고에 경찰이 되고 싶어 들어왔어요 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런 애들이 있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걔네들은 목표가 오로지 하나. 한일고에서 인맥 훌륭히 만들어서 내가 경찰대학 들어가서 경찰청장 될 거야. 딱 그거. 그러니까 참 희한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관학교도 많이 가요. 애들이.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얘기하면서 문배게 되고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눈 밤에는 아줌마 보고 휘파람 불고 막 그렇게. 거의 우리 예비군 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의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 학교에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수학 여행 가는 거 좋아하세요. 해외를 가든지 뭐 국내도 제주도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왜냐하면 가면 공짜로 이렇게 먹고 좀 편하게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MT 비슷하게 하고 편하게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고 좋잖아요. 그죠? 한일고는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쪽팔려서. 왜 쪽팔려요? 그랬더니 버스를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국내든 어디 이동할 버스를 타고 옆에 가면 항상 그 수학여행지가 뻔하니까 옆에 서울에서 온 여고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거기다 대고 그냥 자기 쪽지에 날리고 전화번호 적어서 날리고 그 다음에 손 흔들고 휘파람 불고 그 선생님들이 애들이 막 그러면 저기 도망가 있는데 나 한일고 선생님 아니에요. 쟤들 난 몰라요. 아,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 같기도 하고. 카이스트를 많이 간다는 게 놀랍습니다. 제가 2년 전만 해도 한일고 제가 입학부장님이나 아니면 재단의 사무국장님들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정시 편향적으로 가서 학생들이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수시가 극적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가서 다시 물었어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그랬더니 특별한 거 한 일 없어요. 애들이 지가 알아서 가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는 되냐면 예전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외대부고에서 5명이 수능 만점자가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33명인가 5명 나왔을 때 그중에 5명이 외대부고 출신이었는데 현역생이 3명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 중에 어떤 애는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 내신 등급이 5.00인가. 걔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깨달은 게 나는 학점으로는 대학 못 가겠다. 수능으로 나는 바꿔야 살 수 있겠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수능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11월 셋째 주에 수능을 보고 나니까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전국권 자사고의 특징입니다. 애들이 학종에 편향돼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전형이 유리한 게 뭐야를 보는 거예요. 상상고에서 수시를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의대는 지방의대를 가면 40에서 45%가 수시 2월 1일까지 합하면 수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거기서 학종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수능으로 그냥 빼버리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가능한 학교가 어머님들이 말하는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학교가 외대부고 이런 것들. 그런 쪽으로 갖춰주는 학교예요. 네, 오늘 아무튼 날씨도 더운데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월에는 이제 외고하고 일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목동과 인근 지역의 일반고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